과거 220 대책 이전에 엄청나게 뛰었었죠. 그 이유는 건설사들의 엄청난 분양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천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입주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분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양 나게 두면 되나요? 그럼 건설사들이 개손인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로또 분양을 만들어야 하든가, 그래도 여기는 분양받으면 집값이 오르는 지역, 이렇게 만들어야 하죠. 올해는 인천이라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수원입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여전히 뜨겁다.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반기엔 더 오른다. 광교를 봐라. 그런데 보면 어때요? 광교 초교 설립, 밑그림도 못 그렸다. 일단 광교가 학군이 좋진 않죠. 거주 여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데 신분당선 때문에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짓고 있어요? 옆동 주민이랑 하이파이브 가능하다. 일본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소꿉친구가 옆에서 창문으로 넘어와서 깨워주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1조 최강 통풍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 집에 곰팡이 겁나 잘 쓸 거예요. 어떻게 잘 짓나 봅시다. 엄청나게 좋은 자재를 쓸까요? 요즘에 그래요? 한 120개 지으면은 이 중에서 110개는 했던 거랑 다르게 지어진다는 거죠. 이 정도 거리면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에 옆동간소음까지 날 수 있다. 이런 게 12억짜리예요. 말이 돼요? 여기도 다운 계약이냐 금매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실거래가는 다운 계약을 한 것. 즉, 이 와중에도 뭐가 나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떨어진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금 몰고 가는 것들 보는데 뭐 집값 떨어질 거다, 매도를 유도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100건 신고하는 거 보면은 이 중에 95건은 담합, 그리고 진짜 가두리 한 5건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몰리는 데는 뭐예요? 정직한 곳이에요. 이 동네가 이 가격으로 실거래할 동네가 아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가격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가격이 맞다 라고 말해주는 게 가두리라고 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업자들은 올라요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죠. 가격도 비싸게 팔 수 있죠. 수수료는 가격 구간에 따라서 비율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런데 사가지고 담합해서 올리는 인간들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허접한 투기꾼들이. 진짜는 담합이고 뭐고 그런 거 하기 전에 황금성 좋을 때 팔고 빠지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아냐. 그리고 터무니없이 낮은 실거래가는 다운계약을 한 것 신고해줬습니다. 다운계약 조사해가지고 싹 다 뒤엎어 버려요. 매수자 뚝 떨어질 겁니다. 매수자들이 못 붙어요. 매도자들 양도세 부담 심하죠. 그래서 찾아내서 다 환수해라. 자, 이제 리모델링 바람이 분답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띄웠죠. 그러더니 또 띄우고 있습니다. 분상제 이야기하면서 리모델링 규제지역이니까 재건축은 이거저거 나갈 것도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자. 자, 그러면은 리모델링도 1대1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증축을 하죠. 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집값 오를 징조예요, 떨어질 징조예요. 여태까지 언론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면서요. 공급이 늘어나요. 떨어질 징조죠. 저들 말에 따르면. 재건축 리모델링 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에 지금도 그러죠. 강남이 집값 견인하고 있다고. 그런데 견인하고 있어요? 초고가 아파트들 진짜 서민들 꿈도 못 꾸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떨어진 단지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말도 안 하고 있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다.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진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르려면은 한 1년 정도 안 들어온다. 이러면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아니죠. 이것도 추진도 쉽지 않다. 자, 리모델링으로 집값 띄우는 거 쉽지 않다는데 리모델링 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서 이 집은 리모델링 할 집이니까 가격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사세요. 즉, 리모델링 추진 쉽지 않은데 리모델링 될 거라고 해서 비싸게 팔고 있을 뿐이다. 이게 정답이죠. 전세가율 이달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미 보였어야 되죠. 왜? 수원에는 입주 분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전세가율 자체가 요 모양이에요. 집값을 올려서 그런 것도 있고, 전세가 엄청나게 오른 데는 구석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도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을 너무 많이 올린 거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입주 과잉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말 같지도 않는 짓이었다, 이런 거죠. 입주 얼마나 돼요? 올해만 6,000세대, 지금 하반기에만. 내년에 10,000세대, 내후년에 5,000세대. 요것도 더 늘어날 수 있죠, 내후년은. 왜? 확정된 것만 이 정도니까. 23년에 들어오는 것들 많죠. 근데 입주 폭탄 타격? 불장 지속? 왜 이렇게 나와요? 수원에 지금 입주가 이만큼 되고 있어요. 분양도 만만치 않고 22,000세대가 조만간 들어온다, 계획된 것만. 그런데 전세가 올리는 게 말이 되고 집값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게 올렸던 거죠. 더 입주 폭탄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안 돼요. 왜? 분양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유도한다. 지금 아직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입주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세가도 지금 장항구 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는 거 나오죠. 여기 지금 멈추고 있는 것들도 보이죠. 전세가 상승도 멈추고 있다. 즉 입주 폭탄이 슬슬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많이 뛰어나야지 우리 건설사님들이 비싸게 분양해서 돈을 챙기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지인 거래량 갑자기 늘어요. 법인들은 엄청 팔고 빠졌죠, 작년에. 지금 왜 다시 늘고 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띄워주고 불장이다 하니까 서울 왜 오른대요? 공급 부족 저금리, 전세 가격 상승. 자, 전세 가격 상승은 저금리 때문이었고 혹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들 말대로에 따르면. 그런데 보면 어때요? 공급 안 부족하죠? 수원은? 거기다가 금리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요 근데? 왜 지금 가서 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다. 모르는 사람들 낳고 있는 거다. 매매 거래량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외지인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떨어진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가격에 왜 사야 돼?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12월에 더 많이 늘었어요? 다주택자들 많아가지고 지금 명의 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월보다도 더 물장이 나왔다. 12월에 분산 어느 정도 해놓고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3월에 왜 또 다시 늘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되니까 다주택자들 부담 커지니까 명의 또 3월에 한번 돌린 거죠. 보면은 증여 언제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8월에 증여세 강화한다니까 그 다음에 12월 강화할 때 안 넘기고 있는데 정책 정리해놓은 거 보니까 다주택자들 타격 엄청 클 것 같아. 3월 왜? 공시가격 발표되니까 생각보다 세니까. 근데 요때는 증여하느라고 안 팔았지만 요때는 증여성 거래로 한 거죠. 왜냐면 증여세가 요때 올랐으니까. 거래량이 왜 늘어났느냐? 보면 나온다는 거죠. 다 그렇다.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그런데 계속 불장이라더니 여기 보면은 오르다가 조금 떨어졌죠. 4월 돼서 지금 더 높아요. 또 여기 가격 상승하다가 멈췄죠. 이 가격인데 이렇게 됐다는 게 문제죠.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갑시다. 요만큼 올랐다는 게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거품이 빠져야 된다. 빠질 수밖에 없죠. 공급 폭탄에다가 서울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성이 왜 올랐게요?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출퇴근 편해서. 그런데 당시 220 이전에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수원을 제일 띄웠어요? 분양이 많으니까. 건설사들 분양 비싸게 해야 되고 높은 청약 경쟁률로 해야 되니까. 수원이 불장이래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분양도 불장이겠죠. 그런 형식으로 지금 건설 마피아들이 언론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 언론은 그거 해가지고 기사인 척, 현실인 척 반영하는 것 같은 광고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보면 어때요? 여기도 상승폭이 쭉 올라가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거래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비하면 떨어졌고 2층이니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호가 안 떨어져요. 호가는 계속 버텨봐라. 매물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장항구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권성구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고 여기만 늘었죠. 영통구만. 양도세 내는 게 보유세 낸다. 집 팔라고 해도 줄어든 매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었냐? 보면은 증여성 거래 많이 넘겼고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인들이 논아서 팔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유도해서 수원은 이미 투기꾼들이 많이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고 있는 거예요. 12월에 보면은 12월까지 처분한 사람들이 못 처분했으면 가지고 있겠다 이 마음이죠. 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집값 떨어지게 생기면은 저 매물 나오는 건 금방이다. 자, 분양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올해 지금 상하반기 남은 기간에만 해도 일반 분양이 4,500가구예요. 적어요? 상반기는 얼마나 됐는데. 아직 저렇게 많이 남은 분양 때문에 최소 9월까지는 열심히 띄울 거죠. 근데 7월 이후부터는 DSR 규제로 굉장히 사기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 DSR 규제로 뭐 얼마나 힘들다고. 집값이 너무 뛴 지역들은요, DSR 규제 들어가면은 수요가 없어지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론. 첫 번째, 수원 집값이 뛰는 이유, 분양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계속 오른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줄었대요. 매물이 줄었는데 거래도 줄었죠. 그리고 외지인 거래만 늘고 있다. 실수요들 안 사고 투기 수요들이 투기 수요들한테 잘 팔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물 내놓는 시기가 있겠죠. 이들이 집값 떨어지면은 매물 쭉 나오겠죠. 손절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대량 입주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공급 부족으로 띄울 거냐. 서울도 2017년, 2018년 입주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계속 띄었죠. 공급 부족 때문에 뜬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았죠. 어쨌든 초창기에 뜬 지역들, 특히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부터 쭉 뛰었던 지역들, 그런데 보면은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해서 빚내서 집 사게 만들었는데 은행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급격히 뛴 지역들은 급격히 위험해진다. 특히 수원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